어제 자유한국당의 당무 감사 결과 당협위원장 62명이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이두화 전 새누리당 의원, 김홍국 경기대학교 겸임교수와 분석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유한국당의 이번 감사 결과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번 감사 과정에서는 어떠한 그 정치적인 고려 없이 괜찮습니까? 좀 긴장되네요. 이게 어째서 제 손이에요? 네, 피해 숙청이냐 옥석 가리기냐 저희가 제목을 좀 이렇게 뽑아봤는데 두 분 보시기에는 이번 감사 결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변화를 위한 시도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바람직한 변화인지 아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게요. 이제 교체 대상자가 한 30%에 이른다고 하는데 누구로 교체하느냐 이 부분도 중요할 수밖에 없어서 뭐 저희가 이렇게 항상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너무 이렇게 말을 이렇게 애매하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판단을 유보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사실 교체를 하려고 할 때는 명분이 있어야 되고 기준이 있어야 되고 결과를 봐야 될 겁니다. 근데 명분은 무엇보다도 이제 지방선거를 위해서 당을 정비해야 된다 이런 명분이 있죠. 그리고 당무 감사를 해서 기준이 마련이 됐는데요. 그 당무 감사의 기준이 이제 정량 평가라고 하니까 이 정량 평가가 얼마나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냐를 또 지켜봐야 될 텐데 사실 당의 내부에서 당무 감사라든가 이런 기준이 이루어지는 거는 사법부 대상이 되지도 않고 밖에서 이제 좀 지켜보기가 그걸 세세히 살펴보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 뭐 재심을 청구한다 해도 결과가 바뀌는 경우가 별로 많지 않을 텐데요. 다만 지방선거를 위한 이제 그 개혁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으로 교체하느냐뿐만 아니라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지켜봐야 되니까 홍준표 대표가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 오롯이 자기 몫으로 갖고 가겠다는 얘기 아닌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김성태 신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친박 청산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렇습니다. 진박, 잔박 뭐 그런 타령이 지겹다라고 얘기했지만 내용을 본다면 당에서는 형식적으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쇄신이다라는 입장을 내걸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인 내용들을 본다면 결국은 박근혜 버리기 또는 박근혜 지우기로 평가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벗어나야 그동안에 있었던 국정농단과 국기문란의 그런 책임에서부터 이제는 새로운 이 보수 진영이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차원에서 홍준표 대표가 지방선거를 겨냥한 전략을 세웠다. 결국은 형식적이든 내용적이든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우는 박근혜 지우기가 일단 핵심적인 내용이 되고요. 과연 그러나 어떤 비전이랄까요? 보수의 가치를 그동안에 뭐 이 국정농단 사태에 빠져 있었고 전혀 무기력했던 거기서 벗어나서 국민들께 야, 우리 보수가 이렇게 변했다. 국민들께 정말 합리적인 보수라는 것들 얘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고 있는가. 그런 비전도 프로그램도 아직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사태는 결국은 지방선거를 위한 당권 장악 그리고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서 벗어나야 되는 그런 절박감을 보여준 조치다라고 보여집니다. 의원님, 당협위원장이란 자리가 대체 어떤 자리길래 그 정도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건지 이것도 궁금한데요. 네, 국회의원 이제 선거구가 240 몇 개 정도 되죠. 그 선거구마다 현역 의원이 있으면 보통 현역 의원이 당협위원장을 겸하고요. 현역 의원이 없으면 이제 원외 당협위원장이란 표현으로 써서 그 지역구를 책임지는 그 정당의 가장 중요한 지역구에 있어서 대표 인물이고 그 지역구를 그 선거를 책임지는 그 중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 정당에 있어서는 뭐 국회의원 선거를 비롯해서 뿐만 아니라 대통령 선거, 지방 선거에 있어서도 가장 핵심적인 조직이고 이 당협위원장이 되면 국회의원으로 되기 위한 디딤돌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정치를 시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꼭 가고 싶어 하는 자리죠. 네, 지금 원외 당협위원장도 이제 물갈이 되는 분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여자 홍준표라는 별명도 있었던 유여해 최고위원도 당협위원장 자리를 박탈당했습니다. 어제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오열했는데요. 보고 오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좀 긴장되네요. 당무감사 결과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정말로 개인의 당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눈물이 많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당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두 손 모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지키지 못해서 죄송해요. 네, 눈물이 많다고 하시더니 정말 많이 우셨네요. 그리고 우는 모습을 또 인터넷으로 중계까지 했다고 하는데 지금 토사구팽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토사구팽의 성격이 있는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정치에 입문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최고위원이 되고 이런 과정에서 홍준표 대표랑 사실은 상당히 통하는 측면도 있었고 홍 대표를 적극적으로 그런 지원을 받아서 최고위원에 당선됐거든요. 네. 그러나 거기에 또 각을 세우면서 보여줬던 모습들 이런 부분은 결국은 서로 간의 관계가 결국은 어떤 정치적인 이익을 갖는 관계였는데 그러나 유해 최고위원이 어떤 정치를 사실은 잘 몰랐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뭐 73년생입니다. 아직 뭐 젊은 분이죠. 작년 12월에 이 당시 이제 한나라당 자유한국당의 윤리위원으로 당시 한나라당 윤리위원으로 이제 정치를 사실상 시작한 건데요. 올해 3월에 입당을 했습니다. 사실상 정치 인생은 아직 1년이 채 안 되는 셈인데요. 그 과정 속에서 과연 정치에 걸맞는 정무 감각에 맞는 그런 발언이라든가 또는 정치적 역할을 했는가 또 지역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거친 언행 또 친박 집회에 가서 했던 거친 발언들 또 최근에 뭐 여러 가지 김정숙 여사에 대한 발언이라든가 또 포항 지진 때 발언들을 본다면 네. 굉장히 거친 발언으로 네티즌이라든가 여러분들과 갈등이 있었거든요. 그런 정무적인 감각 다양한 흐름들을 봤을 때는 결국은 토사구팽의 성격도 있었고요. 본인 스스로 정치인으로서의 그런 자질을 갖는데도 좀 부족했던 것 아닌가 여러 가지 그런 평가를 받았는데 과연 뭐 재심을 청구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본인은 굉장히 억울할 텐데 그러나 당의 그런 당무감사 결과 내용은 상당히 엄정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유여의 최고위원 지역구를 봤더니 바른정당 이해운 전 대표 지역구입니다. 이거는 우연의 일치인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사실 이제 이 지역구 서초갑 같은 지역구는 지역구민들이 이제 정치에 뭐 관심이 많기도 하지만 그 또 원하는 그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원하는 국회의원들이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서초갑 같은 데는 좀 더 중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정치 신인이어서 투쟁력이 높고 그래서 뭐 예산도 많이 따오고 활동을 활발하게 하기를 원하는 그런 지역구민들이 많은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만 네. 서초갑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좀 커리어 빌딩이 된 사람 그리고 또 이렇게 중진 이런 사람을 신인보다는 오히려 그런 사람을 원하는 성향이 또 좀 있는 지역구거든요. 그래서 뭐 유여의 최고위원이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전혀 모릅니다만 이분의 어떤 그 행태나 말하는 게 이 지역구민들 정서하고 좀 안 맞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무 감사를 정량 평가를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55점 미만 이렇게 좋은 지역구 이제 새누리당에서 그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이제 점수가 좀 높죠. 커트라인이. 그래서 55점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미치지 못한 것도 있지 않나. 그래서 지역구 관리를 사실 지역구 관리가 쉽지 않고 여성들은 더 어려운 면도 있어요. 정치 신인이고 여성이면 어려운 면도 있는데 이 지역에서 또 안 맞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또 이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그 당협위원장 교체가 결정된 지역 중에 일부는 바른정당에서 복당한 의원들의 원래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복당파 의원들이 당협위원장을 하게 되는 건지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상당수의 복당파 의원들에게는 당협위원장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유한국당으로서는 내년 지방선거가 정말로 중요한 기점이 되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정치적인 세력도 키워야 하고 향후에 행보에 있어서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는 결국은 지역에 영향력이 있는 현역 의원이 굉장히 그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바른정당과의 합당, 현재 바른정당을 붕괴시킴으로써 보수의 최대 적자로 역할을 해야만 지방선거의 승리가 더 확실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런 배려를 함으로써 바른정당 의원들의 추가 탈당을 유도하고 그럼으로써 자유한국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반을 최대한 마련하자. 지금 네. 수도권은 정말 위기거든요. 보수 진영의 지지율이 낮은데 수도권 지역은 정말로 최대 위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바른정당 의원들이 상당수가 또 수도권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장점을 살려보자는
그런 정치적인 포석이 깔려 있다. 다시 말해서 바른정당과의 분열을 통해서 합당을 하고 자유한국당의 이런 덩치를 키우는 그런 방식으로 큰 전략을 가져갔다고 봅니다. 네. 결국 보수 통합과 또 지방선거를 위한 지역 관리 이걸 염두에 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을 좀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 의원들 얘기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서청원 의원은 이번에 자격이 박탈될 것으로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얀짓이다 이렇게 또 표현을 했다고 하고요. 그런데 반면에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직을 유지하게 됐어요. 이건 또 의회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무감사를 하면 지역의 여론을 살펴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서청원 의원의 경우에는 이제 8선까지 하셨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아주 오랫동안 정치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지역에서 조금 교체의 열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반영됐을 수도 있고 최경환 의원의 경우에는 그렇게 뭐 이제 8선 이렇게 5선 이 정도로 가신 분은 아니기 때문에 지역 관리를 잘 하고 계시면 뭐 지금 사실 뭐 그 국정원 활동비와 관련돼서 수사 대상이 돼서 이런 사법 대상이 되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지역 구민들의 평가는 또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당무 감사를 했을 때는 주로 지역 구민들의 평가가 반영이 되는 게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체 대상이 되는 건 지역 구민들의 평가, 여론조사, 뭐 그 조직의 그 직무 수행도 이런 걸 보고 교체 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또 누구를 교체하느냐 이런 면을 결과까지 봐야지 지방선거 전략이라든가 이 변화를 위한 시도가 어떻게 결론을 지어질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마련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일률적으로 그렇게 누구를 솎아내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요. 이제 정량 평가를 하면서 지역 구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기준 그 교체 대상은 일단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지역 주민들의 그 민심이 좀 반영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대구 경북 지역의 친박은 안도를 했는데 PK 지역에서는 폭탄이 터졌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PK 지역에서는 사실상 상당수의 지역 당협위원장들이 지금 교체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박민식 전 의원이라든가 사실은 지역에서도 활동도 많이 했었고 전국적인 인지도가 있는 그런 의원들도 지금 탈락을 했거든요. 결국은 지금 바른정당과의 여러 가지 관계를 또 고려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PK 지역은 TK와 또 완전히 다릅니다. TK 지역은 사실상 자유한국당의 아성 아니겠습니까? PK 지역은 지난 총선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이 상당히 약진하면서 지금 굉장히 팽팽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전열을 정비해야 되는 측면도 있고요. 또 결국은 바른정당의 내부의 흐름을 좀 붕괴시켜야 되는 측면도 있고 다양한 측면에서 PK 지역에는 사실상 많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다. 결국은 그런 폭풍 전야의 지방선거를 향한 그런 상황을 앞두고 폭풍 전야의 흐름으로 PK 지역은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의원님 그러면 지금 재심을 신청하겠다 이런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제 총선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요. 공천과 관련해서 사법부 대상 심판을 받아보겠다고 이제 법원에다 신청하고 이러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그때마다 법원에서는 정당 내부의 일이기 때문에 정당에서 결정해라 이런 결정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그리고 또 이런 재심을 하는 경우에도 사실 뭐 당 내에서 아주 이례적인 뭐 그 사정 변경의 상황이 그 이후에 이제 결정을 하고 나서 이후의 상황이 새로운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한 뭐 정량 평가를 했다고 하면 그리고 당무감사를 상당히 오래 한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재심을 해도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좀 낮은 게 아닌가. 그리고 또 이 부분은 참 당무감사나 공천과 관련해서는 그 기준이 무엇이었냐, 왜 나는 탈락했냐 이 부분을 파악하기도 사실 쉽지 않은 그런 면도 있는데요. 근데 이제 뭐 정량 평가를 했다 그러면서 일정 부분 기준을 공개하실 것 같은데 재심을 해도 결과가 많이 뒤바뀔 것 같지는 않지만 본인의 정치적 기반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마 서청원 의원이나 유기준 의원 이런 분들은 정치를 하셨고 또 유기준 의원도 장관까지 하시고 이런 분들은 지지자들이 또 일정 부분 지역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아마 또 반발을 하면서 당에 재심 청구를 하고 그래서 아마 재심까지 갈 지역에 지역 기반이 있는 분들은 재심까지 가보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유효열 최고위원은 지역의 기반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재심까지 갈 가능성도 좀 낮고 또 본인이 신청해서 간다 하더라도 가능성이 조금 낮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감사 결과를 두고 홍준표 대표의 속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홍준표 대표 사진 한 장이 뒤늦게 공개되면서 또 다른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어떤 사진일까요? 보고 오겠습니다. 중국 가서 홀대다, 무시다 그런 중국에 왜 갑니까? 네, 여러분은 방금 이 사진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베 일본 총리는 내려보고 있고요. 홍 대표는 고개를 숙여서 인사하는 모습. 자, 홍 대표는 악마의 편집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사진만 보고 있으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우리에게 일본이 어떤 존재입니까? 36년 동안 우리 식민지로 삼았고 지금 위안부 할머니들 그 아픈 역사를 우리가 가슴속에 안고 분노도 담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총리에게 우리 제1야당의 대표가 지금 사실상 사진을 보고 있으면 그렇거든요. 그런데 동영상이 또 있습니다. 일본 정부 관방 이 내각에 가서 뭐 찾아보면 나오는 그 공개가 됐는데요. 예. 그 사진을 보더라도 전반적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런 모습은 뭐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뭐 악마의 편집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라는 그런 중론이 있을 것 같고요. 예. 최소한도 외교에 있어서는 외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의전이거든요. 최소한도 그 격을 맞추는 것. 그래서 이번에도 여러 가지 뭐 외교 뭐 트럼프 대통령이라든가 또는 뭐 푸틴 대통령 만날 때도 그 격을 정말 중시하지 않습니까? 그 의전에 있어서 최소한도 외교를 아는 이 정부 관계자라든가 또는 예. 전문가가 있었으면 저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아무래도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챙겨주는 팀이 좀 전 부족하지 않았나. 네. 저 사진을 본다면 일단은 굴욕 외교라는 그 여당이라든가 또는 다른 곳들의 주장이 먹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홍 대표가 외교에 있어서는 좀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좀 부족하실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제 그 의원을 하면서 통일외교위원장 뭐 그쪽을 외통위원장을 하신 게 또 아니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도지사를 하셨기 때문에 또 그 부분에 관련해서 뭐 장관을 하면서 이제 의전을 많이 다루거나 이러시진 않았기 때문에 그럴 텐데요. 근데 홍준표 대표 측에서 또 해명을 하는 걸 보면 이제 이번에 회담을 하면서도 일본 측과 조율을 할 때 뭐 위안부 관련해서도 이제 그 본인의 의사를 분명하게 밝힌 것도 있고 또 도지사 시절이나 이번에도 관용 요건을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관용 요건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일본에는 이제 상륙 허가라는 표현을 쓰는데 일본 사람들은 네. 상륙 허가를 할 때 입국을 할 때 지문 채취를 합니다. 날인을 하는데 이 부분을 거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지 않고 들어가는 그런 이제 특례를 받았는데 그게 사실 일본이 그런 특례를 잘 안 해주거든요. 근데 계속 거부하니까 그렇게 예우를 해줬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보면 또 홍준표 대표가 그 뭐 굴욕 외교, 뭐 아련 이런 의사를 갖고 이렇게 뭐 목례를 했다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오히려 앵커나 교수님께서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외교 의전에 있어서 이제 챙겨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좀 소홀했던 게 있지 않나. 그리고 일본이나 중국은 보면 외교랑 관련해서 본인들이 활용하고 싶은 대로 아주 사소한 디테일에 있어서 우리한테 불리하게 활용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뭐 일본이나 중국뿐만 아니죠. 팔레스타인이나 이스라엘도 경쟁하면서 팔레스타인을 먼저 만나고 이스라엘에 오면 그 사람들한테는 홀대를 한다든가 네. 이런 식의 계속 나라들은 그런 본인들 의전 갖고 여러 가지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데 있어서 좀 소홀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사실 홍준표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일정에 대해서 아련 외교라고 칭하면서 이 사진도 더 논란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보실 이 사진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사진 보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두 장의 사진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베 총리를 만난 홍준표 대표 의자가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홍 대표 쪽 의자가 푹 꺼져 보이더라고요. 예. 근데 같은 날 지금 아베 총리가 유엔 사무총장을 만났을 때는 자기랑 같은 높이의 의자를 준비를 했는데 홍준표 대표는 자기 의자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홍준표 대표를 더 낮은 의자에 앉힌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일본의 전형적인 외교적 술책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얼마나 일본에게 당했습니까? 일본은 그런 장괴 비슷한 외교를 많이 부리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6월 8일입니다. 6개월 전에 정세균 국회의장이 일본을 찾았을 때 있습니다. 네. 그 당시도 저런 푹 꺼진 의자를 내놓았길래 우리 국회의장실 의전팀에서 여기에 대해서 상의하고 그렇다면 우리 안 만나겠다라고 했더니 아베 총리와 똑같은 높이의 의자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세균 의장이
당시에 아베 총리랑 만났던 자세는 저렇게 동등한 모습이 됐는데요. 네. 결국은 이런 외교적인 기법을 제대로 몰랐던 홍준표 대표 측의 일단 실책이기도 하고요. 네. 저는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점은 홍준표 대표가 지나치게 우리 대통령과 우리 정부의 외교를 너무 깎아내리는 그런 모습들, 조공 외교, 뭐 아련 외교, 별별 얘기를 다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도 야당도 우리 국가의 지도자의 외교에 있어서는 한 마음으로 여야가 한 마음이 돼야 외교 안보의 이슈를 우리 끌고 갈 수 있을 텐데 네. 대통령의 외교에 대해서는 사실은 많은 성과를 가져왔고 중국과의 그 나빴던 관계를 지금 정상화시키는 그런 성과도 많이 거뒀지 않습니까? 물론 그 부분에 여러 가지 논란도 있는 점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너무 지나치게 공격하다 보니까 도리어 본인의 이 사안이 좀 어렵게 더 보인다고 느껴지고요. 네. 또 하나는 위안부 문제를 관련해서 얘기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는데 저는 그 부분이 정말 문제라고 봅니다. 위안부 할머니 문제는 얼마나 우리에게 가슴 아픈 문제입니까? 일야당 대표는 당당하게 일본에 대해서 항의하고 다른 문제는 떠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일본이 직시하고 여기에 대해서 반성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당당하게 요구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답변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홍준표 대표가 외교 문제에 있어서 역시 좀 아마추어리즘을 드러낸 것 아닌가 좀 네. 안타까워 보이는 그런 장면입니다. 네. 지나친 공격이 결국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온 거 아니냐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